오 멋있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야 인사이드로 쑥 빨려 들어간 느낌. 야 성간 여행한 느낌. 아 좋습니다. 미스터 마켓만 구리구나. 아 바꿔드릴게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마켓 인사이드로 쑥 빨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간밤에 미국부터 좀 보고 가야 되나요? 예, 힘이 조금 약해졌죠. 뭐 징검다리로 하루 상승, 하루 하락 그랬는데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1%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73, S&P 500은 0.8%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뭐 좋지 않았던 것은 시가가 1% 이상 상승했었어요. 그렇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막판에 약간 반등을 주긴 했지만 하루 종일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달러인데스 국채 수익률이 그동안에 내려왔다가 약간 리바운딩 하면서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디즈니가 플러스 5%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린 부분이 좀 있고요. 알파벳이 마이너스 4.3%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12% 하락을 한 겁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하락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이제 증권 그 SEC에서 조사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코인 쪽도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지금 어제도 3% 올랐어요. 어제 고점은 $214였습니다. 5% 이상 올랐었고요. 테슬라 뭐 완전 도야청청이에요. 이제 $207로 마감을 했고요. 와. 뭐 내용은 좀 있습니다. 3월 1일 날 인베스트데이에 마스터 플랜 3 공개 예정입니다. 요거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예. 우리랑 같이 뭐 하나요, 형이? 여기 3% 마스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테슬라에서 마스터 플랜 뭐 1, 2, 3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일론 한번 인터뷰 한번 어레인지 해보면 될까? 루비니 교수 어레인지 했잖아. 아, 그거 할 수 있죠. 예. 루비니. 대신 뭐 우리랑 인터뷰하는데 뭐 이렇게 대화 일론 머스크는 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 할 것 같은데. 할것 같죠? 예. 네. 일론. 마스터 플랜 2 할 때 왜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요. 마스터 플랜 2 그때는 지금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그거 발표 후에 테슬라가 거의 1200%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마스터 플랜은 좀 큰 계획 예, 방향을 사업계.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1일 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테슬라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런 쪽에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어디가 하락을 했냐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눈에 가장 많이 띄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업에 철수한다는 내용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라 하면 어떤 데냐면 지금 알파벳 있고 그리고 아마존 있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IT 섹터였는데 이거를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섹터로요. 그래서 이쪽 메타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섹터에 있는데 이런 쪽들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이제 전체 시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네.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차익 매물이 좀 있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 마스터 플랜 1, 2 보니까 예. 보통이 아니네. 왜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 때는 스포츠카 만든다, 저렴한 차 만든다, 또 저렴한 차 만든다, 뭐 무공해 발전 옵션도 제공한다 이런 게 아주 초기에. 2006년에 예. 아주 옛날에 한번 했고요. 마스터 플랜 2는 솔라루프 생산한다, 전기 자동차 제품군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 수동보다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한다. 이게 이제 FSD 고 관련된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마스터 플랜 2까지 나온 거거든요. 지킨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지킨 게 없어. 솔라루프 뭐 했어? 그래 진전은 좀 있었죠. 여러 부분에서. 뭘 지켰지? 향후에 이제 놀 때는 지속적인 놀던데.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가는 그 성장에 기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킨 게 뭔가를 유익 있게 살펴보셨군요. 네. 근데 마스터 플랜 1에서는 좀 지킨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카 만든다. 그 모델
S가 스포츠카잖아요. 아, 그 스포츠카야? 예, 그 스포츠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렴한 차를 만든다. 그 모델 3 만들었잖아요. 예. 그 그러면- 돈을 사용해 훨씬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돈 벌어갖고 그래서 이제 기가 팩토리 막 짓잖아요. 계속 단가 낮추잖아요. 3번까지 됐죠.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무공해 발전 옵션도 제공한다. 요것도 약간 지금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1은 약간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2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아, 난 그 스포츠카인지 몰랐어. 아, 모델 S가. 예. 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09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락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0.59% 올랐는데 어제 그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추가 하락 없이 외국인들이 막 급하게 팔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테마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어디를 샀느냐? 반도체와 2차전지 계속 샀습니다. 최근에 사던 거 계속 샀습니다. SK하이닉스만 조금 팔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를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강한 테마 형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테마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움직이는 개별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 테마 주도주들은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환하고 있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주나 초소형주 저가주하고 초소형주하고 구분을 하는 거는 가격이 저가주도 있지만 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 이런 예. 주식들이 어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면서 시장의 힘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선방하면서 우리 시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단기 급등을 했죠. 그래서 6주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지금 한 1%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격이 발작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 해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주 지표들이 하락했다가 리바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제한한 부분이다. 그러면 시장의 추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있다면 결국은 뭐 조목 장세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인식이죠. 그것이 우리 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러분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여기다 써놓고 캡처를 해놓고 가져오질 않았는데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지금 거의 2, 3주 동안 그냥 계속 등락만 하고 있어요. 기죠. 예, 가지 못하고 등락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그냥 멈춰져 있으면 이제 종목 장세가 되죠. 특히나 지금은 2월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슈별 그리고 종목별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각 테마에서 먼저 상승하면서 먼저 시장을 테마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요. 테마 강도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순환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 헬스케어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도주가 멈춰서 서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가 올라오면 후발주는 연속적으로 이게 순환하면서 선순환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멈춰져 버리면 후발주는 금방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쯤이면 좀 고민을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금요일에서 다음 주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4일 날 있을 미국 1월 CPI 요겁니다. PC는 아마도 핵심 CPI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도 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6.5%잖아요. 6%나 5.9%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번에는 기대보다는 좀 관망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면서 조목 장세가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좀 부정적인 내용 요걸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이번엔 다르다예요. 트윗 계정에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지난 31일 날 FOMC 회의 이전에 다 매도해라 셀 이렇게 하고 썼는데 원래 하고 바로 지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번엔 다르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약세장인 경우에 연준 피봇으로 피봇 기대감으로 자주 반등을 했지만 결국 급락을 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하더라도 시장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고 또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꽤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뭐 안 남기고 싶은 건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좀 창피해서 그런가요? 언제 때 버립니까? 아이고. 버리도 이젠 08년도에 2005, 6, 7년도에 활동하던 그때 활동을 했고 그때 이제 08년도에 급락을 맞췄다라는 것 때문에 영화까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뒤로는 뭐 크게 뭐 없어요? 매도를 많이 했죠. 예, 매도로 돈을 많이 좀 벌었고 그래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 너무 그냥 맞히고 틀리고 하는 거지. 아이고 그거 뭐 대단히 막 뭐 신격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아니, 누구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온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시장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나온다. 여러분 뭐 다 이제 그런 거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의 중증 사례 그리고 사망 사례 이런 게 정점에서 약 98% 급감했다. 중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라서 그 수치는 뭐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본격적인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주 관심 보자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뉴스가 이 3번 뉴스입니다. 번호는 지금 2번으로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10월에 로보틱스 물류망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100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전원 해고하고 팀을 해체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안 한다? 네. 그래요? 네. 메타 느거나 해라. 그래서 여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냐면요.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수적 시각을 지금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가 산업망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로 수익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에 이용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냐, 그게 되겠냐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 좀 갖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메타버스의 사업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에서는 엔터 쪽 말고 다른 쪽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초에 로봇 AI, 뭐 챗봇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다 얽혀져 있는 것 중에 한 섹터가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뉴스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쳤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팀을 해체시키고 왜냐면 전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이 메타버스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아마 결과를 만들어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메타나 뭐 이런 회사들보다 실제 알짜 회사들을 많이 데려다 갖고 또 기술들도 꽤 많이 특허 같은 거 막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체를 한다? 정프로는 이거 추가 뉴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다. 네.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네. 네. 뭔가 이 창조적 파괴다. 정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에 네? 팀을 창조적으로 파괴했다. 그렇죠. 새로운 뭔가를 더 크게 꾸미려는 것이다. 메타버스의 사업성 논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태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1월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폭으로 유동성 제공을 했고 춘절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춘절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안 산 부분도 있겠지만 1월에 신차 판매가 작년 1월 대비 37% 감소했고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차에 세금 감면한 거 있잖아요. 이게 종료가 됐고요. 전기차 보조금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판매 촉진, 내수 소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서는 쿠폰 발행으로 이제 판매 촉진을 좀 대체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현대차, 기아가 미국, 인도 등에서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뉴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만 7,800대.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인도에서는 작년 1월 대비 24% 증가. 현대차는 13%, 기아는 48%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좋은 뉴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숫자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18,000대 정도인데 작년 1월 대비 18%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감소했거든요. 중국은 40%를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2,690대도 40% 감소했지만 저 40.9%도 별 큰 건 아니네. 많이 이제 현실화됐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로 한 거고 요번에 1월에 중국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48%. 옐런 장관이 LG엔솔과 GM 합장 공장을 방문해서 야 네. 이거 IRA 성과다. 그래서 부각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단신으로 딱 한 줄만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에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옐런 장관 정도급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RA 덕분에 엔솔 투자 이런 것들이 유치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미국 예. 내 공장 만들었다 이런 거. 예, 예. TSMC에는 바이든이 가던데. 넘어가세요. 네. LG전자가 퀄컴과 자율주행 그리고 ADAS 분야에 그러니까 전장 분야에요. 장기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단신으로 그냥 제가 한 줄만 적었는데요. 최근 LG 그룹의 주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8번과 9번 뉴스는 그냥 지금의 상황을 그냥 한번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들 물론 조그만 주식들도 많은데 대표 종목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 대표 종목들의 명단을 몇 명을 보면요. 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율전화학, 나노신소재 뭐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 SM 그리고 케어젠 휴젤 덴티움 삼천당제약 그리고 캔코아에어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주식은요. 명확하게 딱 나오죠 여기에. 실적이 들어간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뭐 치과 치료나 이런 일부 저것도 헬스케어. 실적이죠. 예, 여기 그리고 우주항공. 한때 나노 또 주자 아니겠습니까? 보내드리니까. 네. 역사 딱 하나 보내드렸는데 니나노. 신고가로 가네요. 네. 자화를 잘 갖고 있어. 그래요? 니나노 지하자. 네.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는가를 보면은 지금의 테마 그리고 지금의 어디 쪽으로 강세를 가고 있나 우리가 항상 볼 때 시황 매크로 시황도 굉장히 보지만 시황 다음에 보는 게 어떤 섹터가 강한가를 주식 투자자는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섹터의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신고가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하느냐 이 부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HTS, MTS는 아마 없을 거고요. HTS에 보면은 이 테마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테마 검색. 예. 화면을 제가 아예 오늘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12시에 캡처한 건데요. 어제 보면은 건설기기가 셌어요. 이게 어제 하루입니다. 많이 올랐죠, 어제 종목들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 테마 어제 하루 여기 지금 당일로 제가 체크를 하면은 당일 체크하는 거에서 테마가 가장 강한 테마가 리스팅이 돼요. 이걸 등락률 거꾸로 누르면은 반대로 가장 약한 색 테마가 나오고요. 그럼 그 테마의 명을 딱 누르면 종목들이 리스팅이 됩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리스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당일로 제가 했는데 최근에 그러면 1월 달에 뭐가 제일 셌었냐? 제가 1월만 10일 기간은 11일로 했으니까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에 보면 AI 챗봇 제일 셌지 않습니까? 제일 그러면 유엔진은 46% 오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그 지능형 로봇 관련주, 스마트화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른 데서 안 찾아도 리스팅할 수 이걸 있고요.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봐야 되는 지금 이유는 시장을 누가 움직이는가. 시장이 지금 어느 섹터가 움직이고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는 알고 계속 시장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 시가총이 올라가면 시장을 그게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제가 9번에 이렇게 텍스트를 써온 거는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를 눌러서 두산 밥캣, 뭐 해인,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얘가 오르네 정도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는 회사인지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ATS에서 나오는데 그건 요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고드리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기네 하는 일들이나 그리고 제품을 자세히 설명이 좀 나와 있잖아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데이트 안 된 회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회사는 좀 별로죠.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럼 홈페이지 뭐 IR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자기네 일에만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저는 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여태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네. 홈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주주 친화적 또는 주주에게 계속 이게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IR 자료가 계속 좋은 회사들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를 HTS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그냥 뭐 4년 연속 적자인데 막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또는 전체 매출이 아주 낮은 데들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1년 매출이 500억, 600억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막 상한가 가고 시가총이 굉장히 높아요, 또. 그런 주식들이. 근데 그런 주식들이 그만큼 갈 수 있으려면 그만한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과 어떤 성장의 경제 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게 두 번째인 거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보면은 뭐 영업으로 인한 현금으로 재무활동의 현금이랑 이런 현금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 자체 영업이익에서 계속 이익이 나는 기업이어야지 되는 게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요 주주도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요 주주가 삼성이 투자했어. 뭐 LG가 투자했어. 또는 뭐 외국인들의 롱텀 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하다가 좀 실패하거나 뭐 아니면 좀 뭐 고점에 잡아서 물리거나 하더라도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주요 주주의 핵심 주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에 테마가 워낙 1월 달 들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세 종목들에 자꾸 쳐다보면은 사고 싶죠. 근데 그런 사고 싶은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왜냐면 거기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 체크를 하면은 그래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